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포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0.0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업종 순매수 한 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 외국인들이 팔았고 또 뭐 기관들도 다 팔아보십니다. 따라서 아직 시장 추세가 상승으로 확 바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몇 종목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은 이미 사람들이 놀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도 주사를 많이 맞아서 7월 달부터는 주사 맞은 사람들은 놀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뭐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좋지 않았던 업종들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 종목 한 몇 종목 뽑아 가지고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봤던 업종들 어떤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뽑아본 게 일단은 여행주 중에서는 이 하나투어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뭐 호텔 신라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는 이 신세계 좀 살펴볼 예정이고 요거는 좀 하나 특이 종목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원전 좀 협력 좀 해보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 지금 며칠째 날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 20 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기업들 재무 상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이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투어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단기순이익을 좀 이 부분에 이익을 냈었습니다. 이익을 냈는데 야 진짜 사업이라는 거는 희한한 겁니다.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내다가 한 몇 달 어려워 버리니까 이 단기순이익 이 적자가 이만큼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 꾸준히 쌓아오던 이 유보율 적립금을 엄청나게 까먹어 버렸죠. 그리고 돈도 빌려가지고 부채 비율도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기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 같아도 이 정도 단기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이 정도 적자를 내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할 때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물론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업에 보면 이 유보금이라고 쌓아둡니다. 그런데 이 유보금은 회사가 진짜 어려울 때 이 유보율 같은 거 이때 빚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제가 유동성 관리 그런 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뭐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현금 보유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싸게 사기 위함도 있지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함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잘 지켰을 때 앞으로 날아가게 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유보율, 유보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회사 유보금 너무 많다고 이 세금 빼먹는 데만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유보금을 강제로 풀어내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투어가 이 유보금이라도 없었으면은 이 돈 버는 거 이걸 조금씩 모은 거잖아요. 크게 이익 난 것도 아닌데 이 이익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대비해서 쌓아뒀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힘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채까지 냈지만 이게 없었더라면 아마 하나투어 망했을 겁니다. 수십 년을 잘 하다가 한 번 딱 잘못되면 그걸로 그냥 쪽나는 게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일단 뭐 하나투어는 단기 이 순이익에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영업 활동으로 뭐 돈을 못 벌었죠. 투자 활동으로 지금 돈 땡기잖아요. 빌린 겁니다. 이게 돈 빌린 거예요. 이러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아직은 단기 순이익이 좋아졌다 뭐 말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기업이원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망한다 할 때가 그때가 제일 쌀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투어가 어려움을 시기를 잘 지나고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호텔 관련해서 이 호텔 신라도 참 하나투어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적자가 났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해를 본 진짜 피해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던 거 진짜 이 한 몇 달 만에 박살나버리잖아요. 수십 년간 모은 걸 갖다가 이 당기순이익 이렇게 적자 나버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유보금 까먹고 부채 비율 늘어나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좀 서서히 회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호텔 신라도 그동안 고생해 보십니다. 저 정도 상태 되면은 아마 이 경영진들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로 보면 야, 진짜 이래. 이 수십 년 동안 돈 쪼매쪼매 벌던 걸 갖다가 막 이만큼씩 푹푹 나가니까 이게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이게 참 잠은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있죠. 지금에 왔으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나라 재벌들은 전부 다 어느 재벌이든 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영화로 만들어도 될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벌 1세들 이야기를 뭐 잠시 하면은 1920년대 30년대 일때는 뭐 거의 일제 강점기이잖아요. 그 시절에 태어나서 대부분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원래 부자도 있었지만 다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뭐 일본인한테 뭐 돈을 벌던 뭐 자기가 사업해서 돈을 벌던 하다가 이 광복이란 큰 사회가 변하는 격변동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그걸 또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전쟁이라는 또 큰 시기가 이래 또 한번 엎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가진 거 다 잃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이제 해내가지고 그 중간에 또 이 독재, 물론 그때 경제 발전은 많이 됐지만 있었고 또 80년 들어서는 군사 정권이 또 들어섰다 아닙니까? 그때 뭐 이렇게 강제로 니 일하봐라 해서 구조 조정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돈도 내라 하면 갖다 바쳐야 되고. 그때 1992년도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정주영 회장님께서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내가 뭐 해마다 명절 때마다 자기가 실제로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직접 높은 분한테 돈을 갖다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업이 그래 돈 갖다 바쳐가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을 읽어봤다는 이 자체가 정말 전부 다 한 분 한 분 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뭐 도전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워낙 예전보다는 이런 격변의 시기가 아니잖아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뭐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책에서 볼 법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신세계 좀 보도록 합시다. 신세계 보면은 신세계는 이거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이게 왜 좋은 기업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그때 잠시 좀 영업활동으로 돈 못 번 적이 있습니다. 못 번 적이 있는데 이 영업활동으로 돈 버는 거 보세요. 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경영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유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세계 참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신세계는 요때 2000 적자 났을 때 이때가 좀 살 때였네요. 물론 그 이전도 있었지만은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때가 그나마 살 때고 일단 신세계는 코로나로 피해를 갖다가 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 이거는 탈원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탈원전의 피해도 가장 많이 봤다고도 보이는데 이 두산중공업, 이 두산그룹 자체가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 이전부터 매출이 물론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들썩날쑥하고 이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적자 날 때는 또 크게 나고 막 그래요.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유불도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돈을 갖다가 좀 더 팔아서 정부에다가 예전에 뭐 채무 이행 약속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거의 100년 넘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두산그룹인데 옛날에
식료품이나 이런 거, 참이슬인가? 이런 거, 참이슬 맞죠? 그런 거 다 팔아버리고 중공업 위주로 집중을 했는데, 야, 이래 돼버렸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살아날란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좋지 않았는데, 탈원전까지 가면서 완전히 진짜 이건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진짜 주가가 싸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두산중공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못되면은 이 그룹 자체에 전부 다 친인척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이 망하면은 그냥 일가가 그냥 쫙 나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이런 재무 상태는 또 이렇고, 관련해서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투어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끝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 팔아서 유동성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호텔 신라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제는 좀 된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확자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매출이 좀 늘었다, 이렇게 롯데, 현대, 신세계 이 면세점 명품 많이 사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는 뭐 특징주라서 워낙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가지고 정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두산은 이번에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겁니다. 저걸로 돈 벌어야 이 그룹이 이렇게 헤쳐나가지, 이번에 돈 못 벌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두산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수급 좀 살펴보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그 이전에 이 지표들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만든 지표들 아닙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쩔었을 때는 대충 정리하는 게 맞고, 사람들이 공포에 막 떨고 있을 때는 적당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대충 그래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사는 지점이 꼭 저점이고 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투어 최근에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 연기금이 좀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때 연기금을 좀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한때는 이래 방향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은 좀 돈 벌기가 쉬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저기 우리 국민연금 이런 거잖아요. 다른 연기금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포트폴리오를 까발려 버리니까 지금 연기금에서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보면은 국가 지자체라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은 대출을 갖다가 안 해주죠. 우체국은 일방통행만 있다 아닙니까? 적금,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여기 금융투자도 합니다만은 우체국에서도 해요. 그래서 우체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이 연기금에서 수급 분석을 해서 자꾸 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마들이 기분 나쁠 거잖아요. 제 생각은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정부의 건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전부 다 없애면 너무 원망을 들을 것 같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이 국가 지자체하고 연기금하고 수급을 합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합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보겠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걸 또 알려주면 또 바꿀까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신이나 뭐 보험 뭐 이런 거 사모펀드나 아니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파고 들어가서 분석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좀 요즘 그런 거 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예전에 거래원들 뭐 엄청 분석했을 때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뭐 거래원 분석 자료 지금 외국인들이 건의해가지고 지금 완전 뭐 못 쓰는 자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연기금 분석했더니 국가 지자체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각각 세력들 진짜 엄청나게 매일매일 쫙 파고들듯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얘들 또 건의할 겁니다. 건의해서 아이씨 이거 없애라고. 이 수급 분석표 보는 자체를 뭐 없애라네. 한국 시장 들어봐서 못하겠다. 이제 한국 시장이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가 국가 뭐 규모로 봐서는 선진국 아니냐, 선진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애국자들이 많다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이 조건이 너무나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터무니없어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A 뭐 이거 안 하면 너가 선진국 증시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건은 거절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거 해주면 너가 일로 올려줄게 하는데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다 파고들면 또 그럴까봐 내가 참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과대망상, 피해망상 뭐 이런 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 눈치 그다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하나투어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분석하실 수가 있죠. 공부해서 혼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 많이 있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서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 파워 엑스라이로 몇 분만 클릭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하고 뭐 투신 세력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쌀 때 잘 매수해 놨습니다. 뭐 52,000원, 44,000원, 68,000원 이 부분에 많이 매수했는데 지금 96,000, 2,600원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수익 내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신라, 수급 끝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이어서 사는 게 솔직히 아니라니까는요.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매매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보고 그냥 짧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수급을 좀 보고자 하니까 호텔 신라를 보면 최근에 또 연기금 또 이렇게 어르신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최근 1분기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많이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사모펀드에서도 들어와 있고 세력들은 한 88,765원 요 부근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 이전에 들어와서 물린 개인들도 있고 뭐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거의 다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이 개인들 물량 받아가면서 올라가면 또 한참 갈 수가 있겠죠. 신세계도 또 최근에 좋습니다. 신세계도 보면은 세력들이 최근 1분기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는 외국인들이 참 좋아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보면 그렇죠.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파란 줄 꺼지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제발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멀리 보고 봐야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거 뭐 갑자기 날라붙습니다. 이거 12,000원 하다가 22,500원, 22,000 이래 가니까 이거 얼마나 올랐노. 그런데 좀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연기금이 딱 있네. 참 자꾸 보이네. 이야기하기 싫은데 자꾸 보이네. 이거 웃잖아 이거. 참 그렇네. 이거 참 연기금에서 사고 있고 개인들이 또 최근 한 달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오른 거는 이 개인들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두산중공업은 개인들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권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몇 개 있어요. 보면은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요 아래 종목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또 살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내일 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휴원스 글로벌은 진짜 많이 올랐었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휴메딕스도 이건 줄 거 있고 조심해야 되고 현대 미포조선 이것도 뭐 왜 이래 많이 올랐었노? 3배 올랐었네. 3만원짜리가 9만원 갚았네요. 참 조선주 좋다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네요. 멀리 봐야 됩니다. 한세 실업 단기 고점 잡고 지키고 있네요. 한국자산신탁도 많이 올랐네요. 퍼시스도 그렇고 파트로는 이게 좀 떨어졌네. 이건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네. 길게는 좀 못 보겠고 이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선내화도 그렇고 뭐 좀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입니다. 철강주 요새 좀 자주 빕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보면 좀 보입니다. 레드캡2는 이거 놀러가면서 이게 뭐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좀 멀리.
자, 두산마켓도, 야, 동일산업이가, 이거 뭐, 좋겠다. 이런 참, 야, 이건 진짜, 기계적으로 매수해도 되겠다. 이거는 진짜 좋네. 끝. 동일산업 끝. 노루페인트 많이 올랐다. 경방도 많이 올랐고, 경동 나비엔도 많이 올랐고, 참, 야, 참, 돈 벌기 이리 쉬운 시장이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벌기 쉽다는 게 참 더 웃긴 게 아닙니까? 참. 야, 요즘 같은 시장에 돈 못 벌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벌도록 합시다. 올해는 뭐? 수출주. 내년은 뭐라고? 보복 소비주. 그죠? 멀리 보면 뭐? 조선주.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된다고?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다 잘 나갈 때. 평상시에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금융위기의 역사.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기를 반복한다. 그럼 지금 어떤 시기라고? 돈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벼락거지 많이 생겼다. 왜? 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벼락거지라고 신세 한탄하다가 그러면 앞으로는 더 큰 벼락거지가 벼룩거지가 될 수가 있다. 벼락 맞은 거지가 아니라 진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벼룩과 같은 거지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주식, 부동산 열심히 사서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합시다. 이상입니다.